그런 광고들을 기획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있을까요? 과몰입? 이것만 판다 이런 디깅한다 이런. 네. 서 있는 광고도 꽤나 과몰입을 많이 해서 디테일 좀 신경을 많이 썼던 캠페인인데,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중승국한 독립운동가분들이 광복을 맞이하셨으면 어떤 모습이셨을까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정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의미가 담긴 색상을 하나하나 다 사용을 해서 옷고름이나 소매 길이, 옷감 흩날리는 거, 이런 것들까지 그 캠페인이 좀 푹푹 빠져서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일이 즐겁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좋아하지 않은 것도 몰입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비결은 사실 저도 없어요. 억지로 파요. 좀 집중적으로 숨겨진 뭔가 의미나 이런 거를 치열하게 좀 파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는 그 모먼트가 생기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빙그레 광고기획팀 전혜성입니다. 여태까지 진행했던 캠페인들로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CM송, 브라보 밴드, 처음 있는 광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광고들을 기획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있을까요? 제가 사실 학창 시절에 좀 아이돌을 덕질을 했었는데 약간 그런 기질이 아직도 남아서 그게 업무에 좀 적용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아이돌 덕질을 하셨나요? 지금은 이제 없는 그룹이지만 WS501이라고. 그럼 모든 일을 할 때 WS501을 좋아하듯이 그쵸. 일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게 가능한가요? 근데 제가 장나라를 좋아하듯이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룹이 있으면 물론 다 좋지만 본인의 최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최애가 있는 이유는 다른 멤버들한테 없는 얘만의 그 매력 포인트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회사에도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요. 바나나마두는 좀 재밌고 친근하게 친구같이 플레이를 하는 편이고, 투게더는 신뢰감을 주고 진정성 있게 좀 다가가는 편이고, 이 브랜드만의 뭔가 매력적인 그 차별화된 포인트를 어필을 하려면 새로운 데서 찾는 게 아니라 결국엔 이 브랜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장점, 자산이 뭔지를 파악하고 거기서 딱 맞는 컨셉을 뽑아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덕질 말고 조금 더 순화된 용어가 좀 있을까요? 과몰입? 몰입인데 과하게 몰입하는. 네, 그쵸. 정말 딱 이것만 판다 이런. 디깅한다 이런. 네. 디깅하고 있거든요 지금. 프로님을. 이제 처음 입는 광고 캠페인이 가장 최근에 하신 것 중에서 가장 이슈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인센티브 더 줘야 된다고 전혜성 프로님한테. 저도 좋아요 눌렀어요 사실. 그 캠페인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과몰입을 하셨는지. 전 처음 입는 광고 캠페인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중승국한, 어쩌면 아직도 독립을 맞이하지 못하셨을 독립운동가 분들한테 이제 죄수복 대신 멋진 한복을 입혀드리면서 이제 독립을 전해드리는 그런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처음 입는 광고도 꽤나 과몰입을 많이 해서 디테일 좀 신경을 많이 썼던 캠페인인데, 예를 들어서 한복 같은 경우에도 진짜 실제 독립운동가 분들이 광복을 맞이하셨으면 어떤 모습이셨을까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색감도 그분들의 정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의미가 담긴 색상을 하나하나 다 사용을 해서 저도 그 캠페인이 좀 푹푹 빠져서 했던 것 같아요. 네. SS501을 좋아하는 마음. WS501. WS501. 이거 지금 이거 큰일 날. WS501입니다. WS501 좋아하는 마음처럼 매일매일 자면서도 막 생각하고 막 그러시죠. 그쵸. 네. 독립운동가분들에 대한 추모나 뭔가 이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캠페인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기획이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근데 하필 왜 한복을 입혀주는 기획을 선택을 하셨고 추진하게 됐는지. 죄수복을 입고 이제 수영 번호 이렇게 딱 달고 계시잖아요. 사실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죄수복 입은 게 아니라 한복을 입은 모습으로 좀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 영웅의 모습으로 좀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복을 해드리고 또 그걸 이제 오픈소스로 풀어서 공군전사 사료관에도 실제로 공식적인 사진으로 그렇게 등록이 되게끔 했고, 추후에는 이제 교과서에 실리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에서 과몰입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조용아 지사님 같은 경우에 현충원에 가서 이제 봉안당 사진을 보는데 이제 얼굴에 이렇게 검은 점이 뒤덮여 있으셨어요. 근데
저는 원래 점이 있으신 분인 줄 알고 이렇게 복원을 해야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일사조약 체결하시고 베이징으로 망명을 가셔서 일제 법정에 서셨을 때 대한 사람으로서 외인 판사 앞에 서는 게 너무 부끄럽다 라면서 이제 먹물을 스스로 얼굴에 이렇게 뿌린 걸로 알려져 계시더라고요. 이때도 이제 또 과몰입의 포인트가 들어가서 독립운동가분들과 후손분들이 지금 우리의 영상을 보신다면 이거를 깨끗하게 다 복원을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단순히 정말 심플하게 과거의 얼굴을 복원하는 게 맞을까? 이 먹물을 쓴 것 자체가 좀 가슴 아픈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얼굴을 최대한 깨끗한 얼굴로 복원을 하려고 해서 종환사님은 먹물을 좀 지우고 복원을 했습니다. 근데 빙그레에서 그걸 해가지고 좀 효과가 좀 있었나요? 제품을 더 파는 게 중요한데 그걸 통해서 뭔가 효과가 있었는지. 이제 이전부터 독립운동 캠페인을 많이 진행을 했고 저희 빙그레라는 사명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단기적인 매출이나 숫자적으로 보면 브랜드 광고가 조금 더 효과가 눈에 보이지만 독립운동가 캠페인 같이 이제 좀 CSR 성향의 광고들은 좀 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고 단순히 매출을 높이기 위한 효과보다는 호감도를 좀 제고시키는 데는 확실히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뭔가 지표상으로 나타내기보다는 이 브랜드 그리고 기업 전체에 대한 호감도가 이제 많이 올라갔다고 할 수 있고 댓글들도 보면 다 너무나 긍정적인 분들이 많아서 내부적으로도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그러면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뭔가 요맘때, 더위 사냥 이제 그런 브랜드에 과몰입을 한다는 거죠. 네, 그 그쵸. 브랜드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뭐 브라보콘이다. 브라보콘에 과몰입을 해서 이게 어떠한 뭔가 성공적인 광고 사례나 그런 게 좀 있나요? 브라보콘 브랜드 매니저로 있을 때였는데 제가 판단한 브라보콘 브랜드의 자산은 대표적으로 뭐 하트 패턴이나 12시에 만나요 이런 CM송이 있었어요. CM송이 있나요? 브라보콘? 12시에 만나요. 예, 그거 알아요. 그래서 약간 하트 패턴과 만나자라는 그런 CM송에서 이 브랜드의 컨셉을 사랑 그리고 만남 이렇게 좀 뽑아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게 중장년층만 알고 있는 이 CM송을 2030들한테도 좀 인지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새로운 목표를 잡았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콘 시장이 브라보콘의 경쟁 제품이 넘버원 콘과 넘버원 인물의 만남 이렇게 이걸 얘기하면서 제품도 막 빨간색으로 강렬한 이미지를 좀 어필을 했고 다들 좀 명확한 그 포지셔닝을 하고 있었는데 브라보콘이 마케팅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얘의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얘의 타겟층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약간 그렇게 애매모호한 상황이었어요. 과연 이 출시된 지 50년이나 된 마케팅 활동을 별로 하지 못한 브라보콘이 도대체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지금 다가가야 될까를 좀 또 과몰입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얀 배경에 하트 패턴이 막 이렇게 박혀 있고 브라보콘 이렇게 막 동글동글한 글씨체로 이렇게 돼 있고 브라보콘 어쩌면 다른 아이스크림들과 다르게 좀 따뜻한 이미지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회사에서도 근데 브라보콘 하트 패턴 12시에 만나요. 만남과 사랑 따뜻한 이미지로 가시죠. 라고 하면 이제 위에 상사가 뭔 소리야 뭐 아이스크림인데 더워 죽겠는데 그런 이제 문제는 안 생기셨는지. 네. 왜냐면 일단 저희 조직적으로는 웬만하면 다 이제 실무진들의 의견을 또 다 받아들여 주시고 그래 포지셔닝이 좀 명확하지 않으니까 다른 제품들은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좋겠다 오히려 얘기를 좀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럼 과몰입해서 나온 그 아이디어나 기획을 좋은 조직 문화를 통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었던 사례네요. 맞아요. 보통 CM송을 명확하게 인지시키려면 반복적으로 다양한 매체에서 틀어주면 되거든요. 이제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귀로 들려주지 못하면 차라리 진짜 눈으로 집중해서 보게 하자라는 게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국내 최고의 보컬리스트들을 모아놓고 일부러 멜로디만 깔아놓고 수어를 하게 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착한 소비, 가치 소비를 좀 지향하는 MZ세대들한테 좀 더 이렇게 집중도 높게 노출이 잘 됐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어쨌든 아이스크림 제품 광고인데 아이스크림 먹는 장면은 안 나오잖아요. 기존에 뭔가
그 광고라든지 브랜딩 마케팅의 문법이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제가 그 좋은 광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약간 항상 생각을 하고 기준을 두고 보는 게 제일 첫 번째가 다른 제품도 할 수 있는가? 이거거든요. 근데 다른 제품, 다른 브랜드도 할 수 있는가가 되면 안 돼요. 안 해요. 음식 취식하는 거, 뭐 음식 광고에서는 다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장면이고 콘을 이렇게 까서 먹었을 때 그 어차피 껍데기는 안 보이잖아요. 그게 뭐 월드콘인지 브라보콘인지 슈퍼콘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브라보콘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는데 그게 올드한 이미지로 남았기 때문에 이거를 타겟층을 끌어내려오는 게 중요했던 거지. 그래서 굳이 브라보콘이고 브라보콘을 먹어 이렇게 단순하게 이 인지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로 인해 뭐 성과가 좀 어땠는지. 조회수가 뭐 420만 정도. 부럽네. 부럽다. 각종 이제 광고제에서 또 상을 한 13개 정도 상을 수상을 했고요. 캠페인 전후를 비교했을 때 브랜드 호감도도 67%대에서 80%대로 그래서 13% 정도 올랐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보는데 실제로 이제 구매까지 많이 이어져서 뭐 매출도 많이 오르고 MS도 많이 오르는 그런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일이 즐겁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몰입하는 것은 즐겁고 예쁘고 제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을 하게 되잖아요. 네. 내가 좋아하지 않은 것도 몰입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비결은 사실 저도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억지로 파요. 그 버텨야 되는 인고의 시간이 어느 정도는 초반에 좀 필요한 것 같고 일주일 동안은 제가 일이니까 하긴 하거든요, 저는. 그 타임만 지나면 정말 좋아지는 순간이 와요. 정말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막 밤새서 파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 전까지가 사실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억지로 하는 기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은 다 저는 그래 몰입이 찾아온다. 네. 그 일주일을 버티는 그 노하우가 있나요? 개인적으로 좀 업무 효율이 좀 높은 시간대와 업무 효율이 조금 안 나는 시간대를 좀 잘 구분하는 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전 시간 그리고 근무 시간 끝난 후 뭐 야근을 할 때 이럴 때 조금 더 몰입이 좀 잘 되고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편이에요. 광고 기획자를 꿈꾸는 사회 초년생, 이제 취준생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제 잘 되는 컨텐츠에 대한 감을 익히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미술, 뭐 음악, 여행, 드라마 뭐가 됐든지 간에 다양한 분야를 좀 경험을 해보고 이거에 내재된 의미를 좀 파악하고 과연 여기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포인트가 뭘까? 호기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포인트가 뭘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다 보면 더 편견 없이 새로운 시장을 공부하고 생각해보고 이런 방법을 키우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